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다수결과 독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이 다수결을 따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은, 이 다수결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지금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아마도 시진핑 중국, 김정은 북한,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일 것 같아요. 왜? 투표해보면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결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 나라들, 이 권위주의 어떤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나라들은 가장 민주적인 나라예요. 투표를 통해서 거의 100%의 지지를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 히틀러의 나치즘, 뭐 파시즘, 뭐 이런 시진핑, 푸틴, 이런 나라들, 이런 사람들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얘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뭘까요? 이런 다수주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게 뭐냐면, 다수에 반대되는 의견은 항상 뭐예요? 무시되고 적대시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런 상태에서 항상 뭐야, 다수주의는 소수를 적으로 만들어요. 소수를 적으로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플라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플라톤은 뭐예요?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다. 필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군중은 항상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중은 합리적 이성보다는 항상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도자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논리만 제공해주면 돼요. 그렇게 논리를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수가 결집이 되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 그리고 그러면서 가장 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대중의 어떤 감성 중심의 문제를 감성 중심적 사고를 반대하고 나섰던 이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대중에 의해서 독배를 마시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아니,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뭐야? 이 민중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는 이건 중우정치구나, 어리석은 정치구나, 대중의 어리석은 정치구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항상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그룹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요. 대중을 설득시키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요. 그죠? 우리나라가 근대화 될 때도 뭐예요? 소수의 선각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뭐야? 대일반 대중들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이 상태에서 소수들은 외롭고, 핍박받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소수가 이끌어 나가는 거야. 물론 이 소수가 대중을 아주 악한 데로 가는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야? 소비에트 공산주의자들도 소수였죠. 근데 소수가 어떻게 돼요? 대중을 현혹하면서 아주 악한 데로 끌고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올 거야. 그럼 이 소수가 악한지 선한지를 어떻게 아냐? 자, 성서를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과 열매를 보고 나온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러면 그 열매가 나왔을 때 악한 것이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열매가 나왔을 때 선한 것이면 뭐야? 그것을 고양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과 대중의 의견과 다르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억압하고 핍박한다면 역사에 있어서 어떤 발전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결과를 낳았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야 되냐? 미리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법의 영역이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선한지 나쁜 것인지를 끊임없이 검증을 하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뭐야?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두되, 결과 나오니까 자유롭게 놔두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선이면은 고양을 시켜줘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줘야 되고, 악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악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법 시스템이죠.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악하다 생각해가지고 미리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선인 경우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중 다수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미리 그 결과를 예단하고 그 소수의 의견을 핍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 소수의 선한 영향력마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하면은 그 결과는 책임을 물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의식이
몇 차례 자기 검증을 또 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을. 그렇지 않고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수, 이 역사의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자유라.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뭐야,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도 뭐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거다. 이런 것이죠. 소수라고 해서 이들을 핍박하거나 이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만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 다수결은 뭐야? 그, 그 다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지도자를 출연시킴으로써 오히려 독재로 갈 수 있다. 전체주의로 간다.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런 거죠.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고 그것이 뭐야? 냉전 상태에서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것이 김일성이고 그것이 지금의 시진핑이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 내에서도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대파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발전한다. 이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수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고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면서 견제하고 이런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결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까지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